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정혁진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하재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일 직후에 한국을 들러달라 이렇게 전화로 제안한 것으로 사실무근이라 발표해놓고 지금 기밀 누설 운운하고 있으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고 엄중한 문책을 할 것입니다. 1차적인 조사를 봤을 때 이게 의도가 없이 그랬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강 의원 협박이나 뭐 이런 건 아닌 건가요? 한미 정상간의 통화 내용 유출 관련해서 강경화 장관이 엄중한 문책을 할 것이다. 의도 없이 그랬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차관도 온정주의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단순히 주미 대사관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외교관들이 만약에 외교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이러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한다고 하면 국가적으로 신뢰를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정상과 우리 정상이 통화하는 내용이 유출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상이 우리나라에게 기밀한 얘기를 하거나 중요한 얘기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이미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엄중 문책해야만 결국은 다른 일이 다음에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또 하나는 20년 이상 외교관 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지금 유출한 분으로 알려진 분이. 그런 분이 20년 동안 외교관 또 공무원 신분으로 일했던 분들이 이걸 유출했을 때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를 모르고서 유출했을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봅니다. 그것도 국회의원이 여당이 아닌 야당 국회의원이 이걸 전달했을 때 어떻게 될지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건 결국 지금과 같은 상황을 어찌 보면 예견하고서 의도적으로 그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조사해서 엄격한 처벌을 통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분이 의도성 여부에 대해서 강경화 장관도 의도 없이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다. 의도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교부 수장은. 정혁진 변호사께서도 그렇다고 보세요? 일단은 뭐 의도 자체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설했다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누설했다는 것 자체? 네네. 그 보안 업무 규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안 업무 규정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들을 국가 기밀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게 좀 추상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안 업무 규정에 의해서 그 비밀로 분류된 것들은 그 국가 기밀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형법에 외교상 기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갖다가 두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외교관은 사실 그 업무의 특성상 국가적인 외교적인 기밀을 다루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 공무원법을 갖다가 보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 복무 규정과 관련해서 외교관은 외교 기밀을 엄수해야 된다. 그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그 기밀을 누설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징계를 갖다가 받아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명백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강효상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틀린 게 외교상 기밀 누설죄의 주체는 외교관인데 강효상 의원은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지금 검찰에 이제 넘어가게 된다면 형사적 처벌을 줄 때 강효상 의원이 더 낮아진다는 말씀이신가요? 강효상 일단은 저 외교관은 그냥 당연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강효상 의원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외교상 기밀 누설죄의 주체는 외교관인데 외교관이 아닌데 대신에 그 2항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그 누설할 목적으로 그런 외교상 기밀을 수집한 사람도 처벌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효상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목적이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강효상 의원은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헌법 45조에 국회의원은 이제 면책특권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면책특권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판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제 강효상 의원이 굉장히 잘못한 일을 갖다가 해가지고 특히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들인데 그 외교관을 아주 그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그러한 행위를 갖다가 한 것이다. 이건 뭐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그럼 것이다. 지금 이게 이 내용이 공안 일부로 뭐 배당이 된 것 같은데 뭐 이 공사 참사관이라는 사람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강효상 의원 만약 이게 강효상 의원이 줘봐라 해가지고 준 거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처벌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처벌 규정은 형법 규정을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일단 내용을 보면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석에 따라서는 이거를 외교 공무원으로 주체를 한정할 수도 있지만 95년도 대법원 판례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은 없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어떤 해석을 할지 좀 굉장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 이 항에 있는 게 누설 목적으로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경우거든요. 수집한 경우. 네, 탐지, 예. 수집.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기밀을 누설한 경우와 동일한 그런 형을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예비 단계에 그치는 거지만 특별히 동일한 처벌을 할 수 있게 규정을 한 거예요. 네, 따라서 예비 단계를 넘어서 누설까지 했다면 이제 예. 1항 적용이 된다고 현재 그 다수설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좀 전에 그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면책특권 부분 굉장히 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면책특권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의 어떤 판례들이 대법원 판례들이 쌓였습니다. 첫 번째,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표결과 발언에 대해서 국회에서 책임지지 않는 거거든요. 따라서 국회 내에서 만약에 이런 요건들을 다 충족해서 처벌 대상이라 하더라도 국회에서 기자회견 한 것 자체는 국회 내의 발언이기 때문에 면책특권 대상입니다.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 거기에 부수해서 기자들에게 보도자료 배포한 것까지는 괜찮다라고 하는 과거 판례가 있거든요. 네. 그것도 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SNS에 게재한 거는 이거는 면책특권의 범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한번 처벌받은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과거에. 노회찬 의원이 그 사망하기 전에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강효상 의원도 그 내용을 지난 주말까지도 계속 올려놓고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추후에 삭제한다 하더라도 이 SNS 게재한 거 그 부분은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꿎은 고교 후배, 외교관 생활 잘하고 있던 고교 후배의 인생을 조금 망칠 수도 있는 것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국가적인 피해가 뭐냐면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언론 보도에 미국 조야의 분위기를 전해 들어오면 한국 외교관을 만나길 꺼려한다라는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제 한 매체가 보도를 했는데 예. 한국과 미국의 여러 관련 소식통들의 그 말들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라든가 백악관에 한국 관료들, 외무부 관료들하고 이제 대화를 해야 되는 파트너들이 예. 한국 관료들과의 대화를 기피하기 시작했다. 한국 관료랑 특히 외교부 관료들이랑 대화하다가 이게 또 한국에서 이상한 쪽으로 유출이 돼가지고 정치적으로 악용돼서 구설수가 될까봐 우려해서 대화를 기피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이 정상 간에도 자연스럽게 허심탄회하게 여러 가지 대화가 오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이게 언제 유출돼서 어떤 식으로 이용될지 정치적으로 이용될지 모른다라고 하면 정상 간에도 한국 대통령이랑 얘기할 때 상대국 정상이 입조심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일각에서는 뭐 단순히 그렇게 큰 사안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알 권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했었지만 예.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외교에 피해가 발생하고 우리나라 국격이 떨어지는 문제거든요. 이게 정상이 한국이란 나라는 양국 정상 간에 나눈 대화를 저런 식으로 외교관이 막 유출을 해서 정치인이 이용하는 나라다. 이런 식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지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허술한 나라가 되는 것인데 네. 이렇게 국격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상황이 점점 더 엄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배당까지 됐으니까 이제 결론은 사법당국에서 뭐 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